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SK텔레콤의 여지영입니다. 제 주제가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기업에 잘 맞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이 대학생들이시죠? 아닌가요?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생활 해보신 분 여기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별로 안 와 닿을 수도 있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들, 앞으로 몇 년 동안의 그 학창 시절 동안 많은 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내가 여러분들 같은 그 한 20대 때는 이런 생각을 별로 못 했었기 때문에 미리 경험한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남은 시간들을 갖다 좀 소중하게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기업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두 가지 타입을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굉장히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를 좋아하고 남이 안 한 거를 막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자, A타입이라고 하죠. A타입. 자, 두 번째 B타입은 주어진 일을 갖다가 아주 완벽하게 빈틈없이 야무지게 해내는 사람. B타입.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기업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A타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B타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반반 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손 안 든 분 있으세요? 다른 생각. 예. A가 일을 만들면 예. B가 처리해요. 예. 둘 다 필요해요. 어느 한쪽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둘 다 필요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그림 이해가 되세요? 자, 우선 A타입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A타입 아까 말했죠.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남들이 안 해봤던 것들을 갖다가 뭔가 만들어내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할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여러 번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성공을 하면 그게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커요. 조직이 한 단계를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그래서 굉장히 조직에 미치는 성과는 이 A타입의 사람들이 훨씬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A타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성공할까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실수를 많이 하지만 A타입이 실수를 많이 한 것은 조직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실수가 크게 문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여러 시도 중에서 한두 번의 성공이 조직에는 굉장히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B타입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B타입들은. 이 사람들은 제가 B타입도 조직에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B타입들은 이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하는 게 조직이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뭔가를 잘했다고 해서 그게 조직이 확 큰 성장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어진 일을 묵묵히 잘 수행하고 거기서 성실하게 하면서 구멍 안 나게 하는 거. 그래야지 돼요. 제가 한 사례를 들면은 바로 저희 SK텔레콤에 있잖아요. SK텔레콤 여러분들 작년에 한 통신 3월 22일 날
통신 불통됐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죠? 아마 여기도 한 50% 정도는 텔레콤 고객이실 테니까. 근데 굉장했어요. 그때 여러 신문 기사나 그 우리의 고객들이 SK텔레콤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게 어떤 문제로 됐을까요? 이 B타입의 사람들이 잠깐의 실수를 한 거예요. 아주 잠깐의 실수였지만 그 실수가 굉장히 조직에 있어서는 그 실수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365일 중에서 360일은 굉장히 열심히 자기를 차려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루 이틀 며칠의 실수로 큰 비난을 갖다가 일으켰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조직에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조직이 좀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A타입과 B타입이 성과를 인정받는 기준은 달라요. A타입은 어때요? 현재 상황을 변화시켜야지 이 사람은 성과예요. 근데 B타입은 현재 상황을 유지시켜야지 이 사람은 일을 잘했다라고 들어요. 제가 이제 서두를 왜 이 두 가지 타입으로 했냐면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어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B타입으로 만들어내는 데 맞춰진 것 같아요. 올해 저희 애도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대학을 올해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보니까는 수능에서 요구하는 거는 실수 안 하기였구나. 실수 안 하기가 결국은 이 B타입 사람들을 만들어내겠죠. 이 사람들은 실수도 해요. 실수 안 하고 나서 자기가 뭔가 남들을 놀래킬 만한 걸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직에는 두 가지 사람이 다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기업에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사실 이 필요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필요의 반대는 불필요. 이렇게 받아들이니까는 필요하다라는 말보다는 더 희소한 사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지금 더 희소한 사람들이 누굴까? 더 기업에 많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이 누굴까? 예, 그렇죠. A타입이죠. 이런 사람들이 더 조직에 많아야 돼요. 근데 더군다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A타입들을 보통 이제 조직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핵심 인재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핵심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에요. 2700년 전에 춘추 전국 시대에도 인재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군주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다녔잖아요. 2700년 전에도 필요했고 지금도 핵심 인재가 필요해요. 근데 왜 지금 와서 더 사람들이 인재 전쟁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핵심 인재들의 수요가 더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뭐 앞단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요즘 비즈니스를 하는 환경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말을 많이 해요. BUCA 해서 뷰카라고. 혹시 이게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아버님? 전무님 혹시 아세요? 네. 저 영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게 우리 백준호 학생, 제가 여기다가 쓰면은 영어 해보세요. 네. 네. 자, 단어를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뷰카라는 말을 한 작년, 재작년쯤에 해외 학회에 갔을 때 그때 말들 그 학회에서의 모든 용어들이 이 뷰카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도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쪽에서 많이 쓰고는 있는데 어때요? 쉬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지금 현재 비즈니스 환경이에요. 뭐죠?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네, 휘발성. 그러니까 휘발성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불확실성이죠. 이건요? 복잡성. 이거는 모호성, 애매모호하다. 자, 이게 비즈니스 환경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런 환경에서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답답하죠. 답답하고 이 환경에서 내가 실수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환경에서. 그리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내일도 유용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몇십 년을 배웠던 그게 불과 몇 년 지나면은 거의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절반도 이제 더 이상 유용하지 않는 그런 환경,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 2700년 전, 300년 전, 아니 불과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20, 30년 전보다도 이게 더 심각해진 거예요. 더 심화됐어요. 더 심화됐는데 이런 데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이게 기업이 지금 처한 환경이거든요. 기업이 처한 환경.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데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지속 가능한 게 있을까요? 대기업에서. 지속 가능한 게 없죠. 그래서 어때야 돼요?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계속 새로운 거를.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매일매일 새롭게 배운다라는 것도 사실은 참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그전에는 난리지라는 말을 썼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학습 역량, 학습 능력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해요. 내가 그냥 이게 정적인 형태가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 동사 이게 자꾸 변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일하고 다른 사람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우선 첫 번째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실력이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실력은 이건 것 같아요. 문제인식. 이게 문제인가?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30년 아니면 몇 년 동안 해왔던 거지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밖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고객들이 원하는 걸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문제인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되면은 나머지는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요. 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는데 사실은 이걸 잘 못해요. 이게 문제인지 주어진 일을 푸는 데 익숙했지 내가 문제를 찾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 혼자 공부한다고 해도 나의 CPU와 나의 메모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맥스로 해봤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네,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지식, 그 사람들이 해 나갈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게 문제를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실력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있고요. 근데 조직에서도 기업에서도 보면은 실력 있는 사람들 이제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만 실력만 있어서 될까요? 예, 뭐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실력 말고. 사고 분석? 사회성? 같이 어울리나? 예. 또, 예. 예, 맞아요. 실력은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업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근데 기업이라는 데는 혼자 일하는 뭐 1인 기업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실력 있는 사람은 뭐 기본이고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라고 봤을 때 그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소통 잘해야 되죠. 소통 잘하고 또 어떤 사람들? 공감도 해야 되고 또 이해할 줄 알고 또 배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신 이야기가 다 맞아요. 조직에서는 실력과 그리고 남과 같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그거를 다 원해요. 근데 아까 지금 더 희소성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좀 센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갖춰야 할 것 같으세요? 제가 인사 쪽에 있으면서 사람들 이렇게 채용할 때도 가서 봤어요. 이제 가서 보면은 비슷비슷한 스펙, 비슷비슷한 학력과 비슷비슷한 경험들, 너무너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 뽑을 때 어떤 뭔가 저는 한 2가지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이 2가지가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이 사람한테 내가 새로운 일을 주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나도 못 찾고 있는 거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중에서 많은 거를 시도해 보세요. 주어진 일만 하지 말고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은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하더라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똑같은 일을 10년째 했다. 그게 자랑인 사람도 있어요. 물론 10년째 하면서 거기 전문성 쌓이는 거 굉장히 좋죠. 근데 10년째 한 사람이 한 번 한 사람보다도 더 못한 수도 있어요. 한 번을 하더라도 몰입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자기가 거기 해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거. 거기에 그 과정 중에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만 있으면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실패가 발판이 돼가지고 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거나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 그걸 첫 번째로 봐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은 진정성.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꾸미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서툴고 내가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솔직하게 내 자신을 보이는 건지.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팀 플레이나 팀 프로젝트나 하다 보면은 보이죠. 교수 앞에서
잘 보이려는 사람들도 있고 있으나 없으나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채용을 할 때 보는 면들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신감 갖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기업에서 더 우수한 사람들을 많이 뽑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업에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뽑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면은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죠. 사회도 성장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게 나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아침부터 쫙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제도단도 건드려야 하고요. 사회도 건드려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물론 대기업의 채용 시스템도 바꿔야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먼저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사람인가? 내가 같이 일하기에 좋은 사람인가? 부터 한번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예,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SK텔레콤에서는 네. A와 B 둘 다 이제 둘 다 능력 그 A, B 둘 다의 능력을 지닌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건가요? A, B 둘 다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참 저기 촬영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긴 그러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스펙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스펙은 예를 들어서 토익 800점과 토익 900점은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토익 800점이 의미하는 건 있을 거예요. 그 800점은 뭘까요? 내가 800점을 맞기 위해서 얼마나 내 시간을 투자했고 내가 놀고 싶고 힘든 거 참아냈을까?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내 시간을 거기다가 투입을 했을까? 그 정도의 선에서의 스펙은 필요하겠죠. 근데 그 800을 900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 시간보다는 그 시간에 나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요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A와 B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아요. 별로 못 봤어요. 저는 그 두 개 다 잘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스갯소리로. 아주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커피 회사에서 두 개를 섞어서 미지근한 커피를 만들어 보자. 사람 굉장히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다양해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장점을 다 발휘를 하고 서로 배울 수 있게 하고 똑같은 이도 저도 아닌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어느 쪽에서 만족을 찾는지 일과 사람에서 저는 두 개의 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와 재미. 그 두 개를 찾는 시간. 그게 학교 다니면서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뭐 스펙 쌓기 위해서 몇 년 학원에 투자하는 시간?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의 긴 인생에서는 그게 큰 자양분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기업에서 A형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랑 또 문제인식 역량이 있는 사람을 그러면은 실제로
채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그거를 확인을 하시는지. 제가 들을 때는 어디서 들을 때는 기업에서 뭐 이력서 보고 딱 스카이인지 아닌지만 딱 보고 아닌 서류는 다 막 분쇄기에 넣어버린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그게 좀 사실인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게 저희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하면은 몇천 장이 들어와요. 몇천 장, 몇만 장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력서들이. 근데 그걸 보면은 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기술하게 돼 있어요. 에세이 형태로. 그걸 다 읽어봐요. 읽어보고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좀 남다른 경험을 했네. 이거는 정말 가치 있는 경험이네. 그리고 단지 그 경험을 했냐 안 했냐고 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냐를 적어주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또 우선 뭐 서류 전형에서 뽑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 한 합숙도 하면서 관찰도 해요. 어떤 과제를 주어졌을 때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지, 얼마나 배려를 하는지, 동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는지 그런 것들도 관찰을 해요. 그러면 그게 SK 기업만의 특별한 방식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업도 다 그런 식으로? 아마 기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요즘에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SK텔레콤의 모든 좋은 사람들을 다 뽑아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기업에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희소성 측면에서 볼 때는 A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A인 사람들 더 많이 뽑고 싶어 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 희소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이 뽑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를 걸러내는 사람들의 오류가 있어요. 걸러내는 사람들도 왜냐면 그 자신들도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제가 몇십 년 전에 배웠던 그 교육 과정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이제 조금씩 사회에서 배운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한 그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들 때문에 어쩌면 정말 숨어있는 창의성 있고 그런 뛰어난 인재들을 못 뽑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뭐 스펙이니 뭐 이런 거 한다고 본인의 잠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가치들을 발굴을 못 해가지고 그 희소성 있는 인재가 아니라 이쪽으로 간 것도 있고요. 다인 것 같아요. 네. 네. 최근 들어서 취업을 위한 대학 진학 맞아요. 그리고 또 스펙 쌓기를만 하는 대학생이 많다고 또 듣는데 네, 오히려 그 대학이 기업화가 되면서 학생들이 그런 잠재력을 발굴할 수 없도록 오히려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요. 꼭 SK텔레콤뿐만이 아니라 네, 그냥 네. 다른 여러 기업화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니,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어느 한쪽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기업과 대학과 이 모든 것들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다 어느 한쪽에서 뭔가 바뀌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라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기업도 이제 바뀌겠죠. 그리고 기업에서 지금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그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몇만 명을 두고도 사람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뽑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주었는지
그리고 또 기업에서도 일을 시킬 때, 일을 할 때 이런 일만 하게끔 만들었는지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B라는 관점에서도 여기에서도 내가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에서도 내 일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80, 90%가 조금씩만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두 걸음만 더 앞으로 진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전하면 어떨까요? 조직도 같이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모두 여러분들 A타입이 되세요? 그건 아니에요. 사회에는 B타입, 굉장히 많은 B타입들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정말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걸 할 때 재미있어 하는지, 의미를 찾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남들이 전부 이 길로 가니까, 남들은 전부 대기업을 선택을 하니까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부터 출발을 하세요. 네, 또 있습니까? 네. A타입의 인재들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학교 교육에 있어서 A타입 같은 인재를 많이 기르려면은 어떤 식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또 지금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좀 아까 전 답변하고 좀 비슷한 답변인 것 같긴 한데,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면은 되는지 그런 생각을 알고 싶어요. 네. 정말 이제 오늘의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세요. 정말로 진심으로. 나는 다시 한번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 화두를 오늘 던진 거잖아요. 그죠? 기업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답까지 드리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세요.